안녕하세요. 건강백세 송원장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궁금해 하셨을 이야기입니다. 과연 건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바로 의사들과 영양 전문가들이 실제로 꼭 챙겨 먹는 음식들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건강에 좋다는 음식이 너무 많아서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 비싸고 특별한 재료가 아니면 효과가 없는 건지 궁금하다. 슈퍼푸드라고 광고하는 것들을 다 챙겨 먹으려니 부담스럽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의사들이 챙겨 먹는 음식들은 특별하거나 비싼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인데 과학적으로 효과가 가장 잘 증명된 것들입니다. 거창한 건강식품이 아닌 매일 밥상에 올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왜 음식이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우리 몸의 세포는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뇌도, 혈관도, 근육도, 뼈도 결국 음식에서 얻은 영양소로 구성되고 유지됩니다. 2019년 란셋 학술지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서 전 세계 사망 원인의 약 22%가 잘못된 식단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담배나 술보다 잘못된 식단이 더 많은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올바른 식단이 건강을 지키는데 그만큼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음식이 몸에 작용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염증을 줄이거나 키우는 것,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높이는 것, 그리고 장내 미생물 환경을 좋게 하거나 나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들은 모두 이 세 가지 방향에서 몸을 보호하는 효과가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청어, 정어리처럼 등이 파란 생선들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직접 만들 수 없어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의 효과는 수십 년간의 연구로 가장 잘 증명된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2012년 미국 의학협회 학술지에 발표된 메타 분석에서 오메가3 지방산이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2년 뉴잉글랜드 의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오메가3 보충이 심근경색과 심혈관 관련 사망을 줄이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오메가3는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소판이 과하게 뭉치는 것을 억제하며 혈관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뇌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2018년 알츠하이머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오메가3가 뇌신경세포의 건강을 유지하고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일주일에 2번 이상 등 푸른 생선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우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튀기는 것보다 영양 손실이 적고 건강에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채소 중에서도 특히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콜리플라워, 청경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채소들은 설포라판과 인돌이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이 간에서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연구에서 확인됩니다. 2017년 암 예방 연구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십자화과 채소의 규칙적인 섭취가 대장암, 폐암, 유방암 위험을 낮추는 것과 연관된다는 것이 정리됐습니다. 브로콜리는 특히 비타민 C, 비타민 K, 엽산, 식이섬유까지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영양 밀도가 매우 높은 채소입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설포라판 성분이 줄어들 수 있어서 살짝 데치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아로니아처럼 색깔이 짙은 베리류는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노화와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2020년 영양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블루베리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어요. 2019년 미국 심장학회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베리류를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것이 심장 관련 사망 위험을 낮추는 것과 연관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블루베리가 비쌀 때는 냉동 블루베리가 좋은 대안이 됩니다. 냉동 과정에서도 항산화 성분이 크게 줄지 않는다는 것이 연구에서 확인됐어요. 아침 잡곡밥 대신 귀리에 냉동 블루베리를 올려서 드시거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0대 초반의 여성분인데 어머니가 치매를 앓으시면서 본인도 혹시 나중에 인지 기능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생기셨대요. 건강 관련 강의에서 베리류와 등 푸른 생선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매일 아침 냉동 블루베리 한 줌과 귀리를 함께 드시고 일주일에 2번은 고등어를 챙기셨어요. 6개월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집중력이 예전보다 좋아진 것 같고 무엇보다 제가 뭔가를 챙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안정을 줘요. 음식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 그것이 몸과 마음 모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잘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네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피스타치오처럼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 단백질, 마그네슘, 비타민 E,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특히 호두는 식물성 식품 중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가장 높은 것 중 하나입니다. 2013년 뉴잉글랜드 의학 학술지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 프레디메드 연구에서 견과류를 매일 한 줌 섭취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영국 의학 저널에 발표된 메타 분석에서도 하루 한 줌의 견과류 섭취가 심혈관 질환, 뇌졸중, 당뇨, 암 관련 사망 위험 모두를 낮추는 것과 연관된다는 것이 확인됐어요.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하루 한 줌, 약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달달하게 코팅되거나 소금이 많이 첨가된 것보다는 무염 견과류를 고르시는 게 좋아요. 오전 간식으로 견과류 한 줌을 드시는 것이 달달한 과자를 줄이는데도 자연스럽게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콩류입니다. 두부, 콩, 렌틸콩, 병아리콩, 검은콩은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 그리고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콩류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품이라 당뇨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2014년 미국 임상영양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콩류를 주 4회 이상 섭취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것과 연관된다는 것이 확인됐어요. 콩류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2016년 장내 미생물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식이섬유 섭취가 많을수록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높아지고 이것이 면역 기능과 전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부를 매 끼니 반찬으로 활용하시거나 된장국에 두부를 넣어 드시는 것이 콩류를 가장 쉽게 챙기는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요거트, 캐피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발효식품에는 유산균을 포함한 프로바이오틱스, 즉 살아있는 유익균이 들어있습니다.
2022년 세포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증가하고 면역 기능이 개선되는 것이 확인됐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 발효식품인 된장과 청국장은 주목할 만합니다. 2021년 영양소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된장과 청국장에 포함된 이소플라본과 펩타이드 성분이 항산화, 항겸증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치의 경우 2021년 의약품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김치 유산균이 장 건강 개선과 면역 조절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우리 밥상에 이미 있는 김치와 된장찌개가 사실 세계가 인정하는 건강 음식이라는 것, 새삼 감사하게 됩니다. 7번째는 마늘과 양파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항균, 항바이러스, 항감 효과가 연구를 통해 확인된 성분입니다. 2016년 영양학 학술지에 발표된 메타 분석에서 마늘 섭취가 혈압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과 연관된다는 것이 정리됐습니다. 마늘은 자르거나 다진 뒤 10분 정도 공기에 두었다가 조리하면 알리신이 더 안정적으로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양파에 있는 퀘르세틴은 항산화, 항겸증 효과가 있습니다. 2020년 산화제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퀘르세틴이 만성염증 지표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늘과 양파는 특별히 따로 챙기지 않아도 요리에 충분히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요리할 때 마늘과 양파를 아끼지 마세요. 8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산이라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폴리페놀 계열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식품이기도 한 올리브 오일은 심혈관 건강과 뇌 건강 모두에 효과가 확인된 식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013년 뉴잉글랜드 의학 학술지에 프레디메드 연구에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대조군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30% 낮았습니다. 2021년 알츠하이머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올리브 오일의 올러칸탈 성분이 뇌에서 알츠하이머 관련 단백질 축적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볶음이나 나물 무칠 때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거나 채소 샐러드에 뿌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올리브 오일도 칼로리가 있으니 하루 한두 큰술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야기가 이어지다 보니 한 분이 생각납니다. 60대 초반의 남성분인데 젊었을 때부터 음식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셨는데 약을 드시기보다는 먼저 식단을 바꿔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기름진 음식과 달달한 음료를 줄이고 고등어와 두부를 자주 드시고 볶음 요리를 할 때 올리브 오일로 바꾸셨어요. 호두와 아몬드를 오전 간식으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유의하게 낮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올라갔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을 먹어야 하나 고민했는데 먹는 걸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지니까 음식이 진짜 약이구나 싶었습니다. 식단의 변화가 수치로 나타날 때 그것이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9번째는 귀리입니다. 귀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곡물입니다. 2014년 미국 임상영양학 학술지에 발표된 메타 분석에서 귀리의 베타글루칸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귀리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2015년 유럽 임상영양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흰 쌀밥 대신 귀리를 먹었을 때 식후 혈당 상승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침 식사로 귀리에 냉동 블루베리와 견과류를 올려서 드시면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을 한 번에 여러 가지 챙길 수 있어요. 따뜻하게 드시고 싶을 때는 우유나 두유에 귀리를 넣고 끓여서 드셔도 좋습니다. 10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줄여서 EGCG라고 부르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2006년 미국 의학협회 학술지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서 녹차를 하루 5잔 이상 마시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사망률과 전체 사망률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2020년 분자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EGCG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염증 관련 신호 전달을 줄이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하루 2잔에서 3잔의 녹차는 무리 없이 드실 수 있는 양이고 이 정도에서도 항산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공복에 너무 많이 드시면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물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물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분 섭취는 건강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 몸의 약 60%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 혈액, 소화, 천 조절, 노폐물 배출 모두에 물이 필요합니다. 탈수 상태는 혈액을 농축시키고 신장에 부담을 주며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드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식사 전후에 물 한 잔씩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하루 권장량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매일 챙겨 먹는 것이 가능할까? 사실 하루에 모든 것을 다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주일을 기준으로 골고루 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심혈관 건강과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챙기세요. 브로콜리와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는 설포라판 성분이 암 예방과 해독에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와 베리류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인지 기능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 한 줌은 심혈관 질환과 당뇨 예방에 효과가 확인된 간식입니다. 두부와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로 혈당 조절과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마늘과 양파는 요리에 충분히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한겸증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심혈관 건강과 뇌 건강 모두에 효과가 확인된 좋은 지방입니다. 귀리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건강한 탄수화물입니다. 녹차는 하루 2-3잔만으로도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저녁 밥상에서 한 가지를 바꿔보세요. 흰 쌀밥 대신 잡곡밥, 달달한 음료 대신 녹차 한 잔, 가공 간식 대신 견과류 한 줌. 그 한 가지가 쌓이면 1년 뒤 몸이 달라집니다. 비싼 건강식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매일 밥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드시느냐가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건강한 식단에 관심 있는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오늘부터 챙겨보실 음식 한 가지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밥상이 건강해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건강해집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꼭 필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건강 100세 송원장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